대형 새벽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김태민입니다. 11월 17일 금요경마 예상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상적으로 김태민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혼자 좀 막 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제 전경주를 혼자 방송을 한 건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버팀목이 없다 보니까 막 또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별 말씀. 좀 이제 몰랐던 것도 좀 이렇게 얘기들 해드려야 되고 뭐 하는데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말씀드린다는 게 까먹었네 막 이런 경주도 있었고. 근데 혼자 하는데도 시간은 똑같더라고요. 네. 그렇지. 혼자서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태민 의원이 한 주 자리를 비워갖고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준비를 하고 방송에 더 신경을 썼는데 어떻게 뭐 잘 됐는지는 좀 뭐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지난주는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송 진행을 이제 해왔고 또 이번 주는 이제 정상적으로 김태민 의원이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또 더 좋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 드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감 잡기 어려운 인기마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또 수능이 이제 내일이다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네요. 거의 또 지진까지 발생해서. 지진까지도 발생하고 좀 어수선합니다. 이 날씨가 추우면은 이 사람만 웅크리는 게 아니고 말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날씨 영향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반팔을 못 입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추워졌네요, 진짜. 아무튼 이제 좀 어려운, 그러니까 능력으로 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인기마들이 좀 많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배당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그 용병들의 존재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사토시야 원래 그랬지만 다실바가 기승정지 이후에 와서도 전혀 지금 뭐 말을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를 정도고 또 되는 말을 안 태워주더라고요. 뭐 좀 문제가 있나요? 몇 대 맞아서 그래요. 그래요? 좀 맞고 좀 지나면은 괜찮잖아. 그렇죠. 페로비치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10번 들어왔잖아. 날라다니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맞고 그러더니. 그래서 잠깐 뭐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임기영 기수가 그 인터뷰 얘기하잖아요. 페로는 못 이긴다고. 그런 얘기를 또 했구나. 못 이긴대. 그래서 임기영 기수가 페로비치 이기면은 그렇게 결승전 통과하고 좋아하고 놀리고 장난치고 그렇죠. 그런가 봐요. 네. 속으로는 그럴지 몰라요. 못 이기는데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번 주는 다실바 기수를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될 만한 마필들도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배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마필들의 좀 기승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실바를 눈여겨보자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 동절기 경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태민 의원의 메인 승부는 제주를 4경주로 먼저 준비를 했고요. 부경은 10경주, 그러니까 제주가 4경주, 부산이 이 후반부 끝물에 10경주 1등급 경주 아주 어려운 이 혼전 경주를 메인 승부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필살기가 준비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정호는 제주 6경주를 메인으로 준비를 했고 부산은 8경주의 메인 승부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김태민요. 11번 슈퍼트레인입니다. 일단 그 재심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무슨 보약을 먹었는지 재심대 걸음이 좀 괜찮았어요. 8번 니나를 비롯해서 이제 인기마들이 몇 마리가 보이는데, 뭐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이정원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 인기마를 잘 선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니나나 저는 뭐 이런 인기마들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인기도에서 밀리는 11번 슈퍼트레인을 좀 우선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재검 때 걸음이 워낙 좋더라고요. 경합성 전개를 하면서 그 예그리나가 네. 또 외산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전에 보면은 전혀 그 데뷔전 때 이제 19점 말이니까 그 전에 이제 19점 말이었잖아요. 이게 왜 팔리나 했는데 데뷔전 때 보면은 뭐 전혀 뭐 이렇다 할 모습이 없거든요. 근데 주행 심사 때 보니까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아요. 핑크블루하고 병합도 잘했고 이 4조 임금만 마방도 10만원 휘황마 승부가 강합니다. 뭐 30조, 19조, 뭐 31조, 8조 못지않게 이 4조도 10만 휘황마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서두에서 이제 그 인기마 선별도 해야 되지만 또 다실바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경주부터 지금 8번 니나를 기승을 하면서 또 1경주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갖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뒤에 그 노자를 하나 더 붙였으면 상당히 좋은 이름이었을 텐데 니나노라고 노자를 안 붙여가지고 좀 아쉽네요. 지난번에 체중이 부른 상태에서 잘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적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체중이 안 빠져도 돼요. 뭐 빠져도 괜찮고 안 빠져도 괜찮다는 거. 여기서 더 불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체중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다실바를 눈여겨봐야 되고 실전에서의 변화가 왔고 지난주 썬더돔하고 병합도 해놨기 때문에 8번 니나도 첫 입상에 호기를 놓칠 수 없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고 보이고 한 마리 좀 더 봐야 된다면은 6번 망고펀치입니다. 이게 이제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기습선행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이 강하면 모르겠지만 약한 편성이라 망고펀치가 그냥 기습 나가서 버텨버리면 약간의 좀 배당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6번 망고펀치까지는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경주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이제 기존에 뛰었던 3번 창공을 비롯해가지고 1번 최강블리 또 이제 공백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또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또 쓸만한 신예 마필들도 좀 몇 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좀 혼전 구도로 보여지는데요. 김태민 의원. 9번 로열트리를 눈여겨봐야죠. 저 주행 심사 때 말 가는 대로 선행 나가서 이 주행 자세나 주폭, 뭐 힘,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 토마스 마방이 이제 되는 말은 가는데 좀 입상률이 좀 다른 마방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이제 안우성이나 뭐 김영관, 뭐 울줄리 마방에 비해서는 하지만 그 되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기마 팔리고 들어오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방도 믿음이 가기 때문에 9번 로열 트리플을 우선적으로 주목을 합니다. 로열 트리. 네, 로열 트리. 트리. 3번 창공입니다. 저는 그래도 뭐 뛴 말이 낫다고 보고 이미 입상 맛을 봤고요. 감량 2점에 뭐 100% 단독 선행이고 사군마필 블루 타임하고 경합 시에도 스피드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번 창공의 뭐 선행이 또 한 번 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마필은요. 7번 빅레디 이지바야 되겠죠. 그렇죠? 입상 확률 뭐 안우성 마방 또 높으니까. 다실바예요. 예. 부산 3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 같은 게 이제 인기마가 자빠지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편성들이 많아요. 팔릴 인기마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마번 잡을 때도 뭐 그래도 이거 못 뛰었어도 잡아야지 또 여기선 잘 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등 떠밀린 인기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경주에서 제대로 쏘는 맛빌 하나만 잡아내면은 돈 만들 수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예, 우선 6번 핑크블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은 제가 보니까 직전에 최시대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못하냐면 인기마 기승을 하면 기수들이나 조교사는 작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는 무작전으로 나왔어요. 아, 무작전? 예, 그러니까는 특히나 이제 인기마가 외곽에 있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깨져도 앞에 붙이든가 아예 작정하고 따라가든가 그죠? 뭔가 이게 있잖아. 이두저도 아니 중위권 묻어가다가 한 발 어떻게 써볼까?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분히 밀면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 그것도 아니고 이두저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뭐 잡고 늘어져다가 꽉 잡고 한 발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에 이건 비인기마 탄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말이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네. 분명히 하만식은 작전을 세우고 나왔을 거예요. 앞에 가든가 아예 따라가든가. 확실한 자기 포지션에서 선두권에 만약에 붙어서 경주를 전개했는데 이게 빠진다면 이건 똥말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똥말일지 아닐지는 이제 이번에 판가름이 날 텐데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직전에 말을 잘못하고 깨진 거다. 깨진 거다. 그럼 제가 세게 모르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맥을 짚어놓고서 꼬랑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아, 이거는 이걸 놓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저는 설명을 꼭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서 앞에 가서 못 들어오면 네. 이건 다음에도 안 돼요. 그럼 제가 결론을 낼게요. 네. 왜 지난번 이렇게 탄지 아세요? 왜요? 3차 퐁당 해야 되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작전이 통하는 기수가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하만식 기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작전으로 나와도 대충 어떻게 쫑보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핑크블루는 그래도 봐야죠. 그렇죠. 네, 봐야죠. 그럼 뭘 세게 보세요? 8번입니다. 라라라. 라라라. 얘는 제가 보니까 보여줄 거림이 더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2살짜리 말이기 때문에 좀 주행 자세가 높기는 합니다만 쫙쫙 깔리는 맛도 있고 그 주행 심사 때 조성공 기수가 합격하고서 네. 이제 뭐 임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전보다 더 띄워준다면 이 편성에서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조성공 기수가 이제 연습 주행을 치러놓고 주행 심사도 받았는데 그날 이제 그 대가리짜리 돌아온 세강자를 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진겸한테 간 건데 다시 지금 조성곤으로 왔고 제가 데뷔 전에 이 말을 추천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못 들어오면 다음엔 인기마다. 왜냐면 다 뽀록 나거든요. 그렇죠. 예, 뽀록 났잖아요. 인기마인데 그래도 일단 8번 라라라를 세게 보시는 게 맞고 2위권에서 정리를 잘하면은 한몫 잡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핑크블루 꼭 설명을 이제 하고 싶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아마도 뭐 김태민 의원 그래도 86 주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설명한 꼬락선이가 지금 86 주력인데 글쎄요. 우리 뭐 같이 86 주력 한번 뭐 글쎄요. 가보던지 일단 8번 라라라를 예, 가장 좋게 본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를 놓고 이제 막고 공략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로 갑니다. 제주 3경주 900m 제주마 50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어우 뭐 편성을 기다린 말들이 막 주구장창 나왔네요. 그냥. 그죠? 예, 김재민 의원. 4번 호재를 우선 눈여겨봐야 되겠죠. 호재. 16전 동안 우승 경험 없고 띵거름 보면은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직전에 이제 백호군주에게 졌습니다만은 그 백호군주를 이길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2전 2승을 거두고 3연승 도전에 나섰던 말이고 뭐 기대대로 뭐 안정된 걸음으로 이제 3전 전승을 부과한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말들과 견주어서는 호재가 절대 못 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좀 늦출 시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편승에서는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게 지난주에 모바일 경주거든요. 그죠? 근데 마감 4분 남겨놓고 배당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그게 제 말이에요. 야 이런 개바람이 불고 솔직히 이성민이가 뭘 했어 얘가 개뿔도 못하는 애인데 그냥 말이 실어다 주더라고요. 안으로 기대 근데 말들이 다 비껴줘. 그렇지. 공간이 나오면서 슉슉슉 이렇게 들어가요. 알아서 꽂아주는. 그리고 개바람 불고 이게 들어와.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경주에 백호군주는 강대가리 팔렸어요. 초구에 점배당 뚫린 게 그 탐나도다 이거 3번. 3번 7번이 점배당 뚫려가지고 이건 뭐 서비스 게임이니 어쩌고니 막 그러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삼라도다가 점배당 팔려가지고 호재를 추천을 했대요. 근데 호재가 마지막에 대끼리로 바뀌니까 괜히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예상가들은 뭐냐 이거죠. 예? 그러네. 예. 그러면 능력도 아니고 자기 분석도 아니고 안 팔리니까 추천했는데 이게 판때기가 바뀌어갖고 대끼리가 되니까 괜히 추천했다. 진짜 훌륭한 예상가네요. 진짜. 실명을 좀 거론해 주시죠. 이름을 몰라요 제가. 네, 판때기는 아는데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쌍판때기는 아는데. 쌍판때기는 아는데. 어서 뭐 제대로 보도 못고 굴러먹다 온 놈인지 뭐 듣도 못하면 뭔데. 그래서 참 저래서 욕을 먹는구나라는 걸 제가 또 한번 느꼈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분명해야죠. 예상이라는 게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믿고 오시는 경마 팬들은 그럼 뭐가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호재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편성에서는 이제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연속 출전에 지난번처럼 또 말이 실어다 줄 수 있냐. 이제 이게 문제고 7번 계림공주는 여기선 그냥 와야 돼요. 그리고 느려 터진 말들이기 때문에 계림공주는 오늘 무조건 최소한 선입이에요. 아니면 그냥 걸음발로 까금 나가서 선행을 가든지. 그래서 계림공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짜 이번에 못 오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호재 봐야 되고 여기에 같은 연속 출전인데 이 3번 멋진 장면이 지난번 깡바닥에서의 끝걸음 여력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김태민이요. 4번 포스트 신화입니다. 직전 경주 뭐 하려고 2번 게이트에 있었는지 전혀 그 안쪽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김동영 기수다운 그 외곽 중음이 뺑뺑 돌기. 원래 이 친구는 바깥쪽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번 게이트에서 어딨나 봤더니 저기 아니 근데 이게 비인기만 하면 몰라 또. 참 외가 팽팽팽팽 돌아가서 역시 정말 김동영스러운 그런 말머리. 얘는 뭐 1번 게이트에서도 중음이 외곽을 뺑뺑뺑뺑 돕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하려고 2번 게이트를 부여받았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마지막 걸음이 괜찮았고요. 자, 이번에 뭐 임성실로 안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뭐 경쟁력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김동현 기수는 그 쇼트트랙 선수로 했으면은 정말 잘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경정, 외곽 휘감 맞찌르기 뭐 이런 거를 했으면은 지금 한 600승은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수 중에서 개걸음 치는 걸 좋아하는 기수들이 몇 명 있어요. 안쪽인데 이제 바깥쪽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말을 개걸음 치게 만들어서 하는 기수가 있죠. 그 나트랑의 그 문정균 대표적이었고요. 그렇죠. 방춘식. 그렇죠. 김정은 기수 이제 저런 거 그런 걸 보여줬는데 임성철 기수라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힘도 붙고 있고 좋습니다. 임성철 기수가 지난번에는 레드 클라우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퍼스트 신화는 너 가져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임성실 따라 왔기 때문에 4번 퍼스트 신화는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자 이번에 와야 돼요. 진짜 이번에 와야 돼요. 이번에 안 오면 다음번에는 개차반된 인기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7번 코어 블레이드예요. 코어 블레이드. 자 데뷔 전 개바람 불고 상상할 수 없는 개바닥 아무리 좋아져도 여기서는 19점 말이고 바람 불어도 먹을 배당은 이건 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휴양 갔다 와서 정말 달라졌어요. 인더백, 태양의 신화 이런 말들하고 병합하는데 너무나 좋아졌고 오경환 기수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가요. 왜냐?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래서 코어 블레이드는 이번에 진짜 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난번처럼 개늪바라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매니피 고가의 마필입니다. 소선호 구주에 있던 소선호 새끼. 나머지 말은요? 나머지 말은 3번 대우명가 봐야 되겠죠. 뭐 직전 경주 뭐 시원하게 나오는 맛은 없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뭐 직전보다는 나아진 걸음이 기대가 된다고 그냥 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좀 보는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정도죠, 그죠? 뭐 얘가 뭐 능력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4-7을 상당히 세게 봅니다. 제가. 4-7. 네. 근데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4-7, 7-4. 네. 그죠? 그래요. 대오명가. 그래서 한 마리 더 얘기하라고 그래서 3번 대오명가 그냥 얘기하기 싫은데 그냥 4-7인데 4-7인데
통합불패를 그럼 좀 보세요. 2주 만에 나왔어도 이번에 좀 빡빡 갈아 나갔고 앞장 까면은 직전처럼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실바를 좀 계속 노리고. 네, 실바를 이번 주는 저는 아주 빨고, 아주 물고 제대로 빨고 한번 쑤셔볼까 지금 물고 빨고 쑤시고 그렇지. 패대기 치고 아작내고 야 정말 예. 제주 4경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1200 한라마 2군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지금 뚜렷한 능력우위마가 없지만 이제 인기마는 정해져 있죠. 일단 6번 무승신호, 7번 태양광, 여기 이제 9번 미래의 힘, 뭐 이런 말들 좀 눈에 띄는데, 자, 이 중에서 6번 우승신호를 노리고 갑니다. 또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기본기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6번을 우선적으로 좀 인정을 하는데, 2위권을 좀 압축을 해야 되겠죠. 아주 큰 배당이 나오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배당으로 때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 우승 신호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걸 정점으로 해서 때리기 좋은, 먹기 좋은 배당으로 배팅 자금을 오전장에 확실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5군이고요. 1300 안말경주. 규슈 마주협회 교류기념 경주입니다. 뭐 상금은 뭐 별 차이는 없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규슈 마주협회 차원에서 좀 어떻게 뭐 상품권을 더 주든가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타이틀만 덩그러니 하나 이제 갖다 쳐 발라놓고 이 스포츠 월드니 이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짜증나는 게 출마표에 한자로 다 써 있어요. 한자로만 이렇게 뭐 일본 규슈에 갖고 9구자에다가 그 주자에다가 막 허이 갖고 뭐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출마표에 그렇게 한자로만 드립다 쳐 갈겨 놓으면 안 되죠. 그럼 한글로 쓰면 되지. 그걸 뭐 그러니까 한자로 써.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 그래서 어느 인간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저는 그걸 모르고요. 처음에 그 파일이 깨진지 알고 나중에 다시 새로 고침했는데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일본 뭐 규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또 미친놈들이구나. 저도 파일이 깨진 줄 알고 이럴 리가 없다. 다시 그렇죠. 새로 고침했더니 그럼 이게 근데 왜 이러지? 지금도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나마 한자 조금 아니까 망정이지. 예. 자, 어쨌든. 아니, 그럼 ISK 호텔 기념도 그럼 영어로 써놓던가 그러면은. 네, 어쨌든. 지금 인기마 접전 구도예요. 3번 캐비너, 5번 퍼펙트 디바, 뭐 7번 새로운 질주, 8번 질환지교, 9번 키노브 캡틴 5마리입니다. 5마리 싸움. 이게 빤한 경주에서 빤한 배당으로 때릴 이정원 의원이 아니라는 거죠. 규슈 마주협회 교류기념 경주 식이나 되는 이런 경주에서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 뭔가 지금 비장의 노림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저 배당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배당으로 갈 건지 좀 가늠이 안 되네요. 이거 제가 지금 승부경주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정훈 준메인 그 다음에 규슈 마주협회 교류 기념경주 여기 진짜 딱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정훈 의원에게 한번 좀 빈대를 한번 붙어보자. 이정훈 의원의 출사표 한번 들어보죠. 지금 김태민 의원이 실수를 하셨어요. 3번, 5번, 7번, 8번, 9번 5마리 뭐 싸움물이 있잖아요. 4번 비바 빅토리는 빼면 안 되죠. 그래요. 네. 제가 안 잡아서 일단. 걔까지 6파전이죠. 6파전. 그렇죠. 그러네요. 6파전이기 때문에 더 혼전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 비바 빅토리가 섭섭해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근데 이게 인기마로 팔려주기 때문에 정말 고맙네요. 그러니까 6마리 싸움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말이 인기마로 팔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승부다. 간단합니다. 예,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제가 중반부 이 준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라고 다 같은 인기마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개잡쓰레기 인기마는 꺼져라. 그래서 이 6파전 싸움에서 충분히 인기마 되도 않는 인기마 걷어내면 먹을 게 있다. 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자, 일강이 없죠. 그렇죠. 일강 우세 속에 뭐 꼬랑 찾기가 아닙니다. 진짜 어려워요. 욕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옥석을 다 가려놨다고 합니다. 되도 않는 인기만 걷어내고 알토란 같은 배당으로 중반부 배팅 자금을 마련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귀슈마주협회 교류 기념경주 5경주 이정권 의원의 준메인 승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5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80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인기 2강이 정해져 있는 경주인데 과연 60의 과부중을 단 인기 2강이 썰렁하게 오겠느냐, 이게 참 문제거든요. 김태민 의원. 일단 유수이어로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확실히 이게 편성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 게 직전 제주마 브리더스컵 경주에서 야 유수이어로가 채찍을 패는데도 말이 못 붙어. 못 붙어. 이건 뭐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유수이어로 같은 말이 붙지 못할 정도면 야 진짜 이거 한라왕은 푸른 물결은 얼마나 센 겁니까? 근데 그런데도 어쨌든 이게 말이 괜찮은 말이냐 그저 그런 말이냐를 구분할 때 센 놈들하고부터도 자기 걸음을 냈냐 안 냈냐가 중요한 건데 유스이어로는 그래도 자기 걸음을 냈습니다. 이게 기가 죽어가지고서 포덕포덕거리고 휘청휘청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깨진 게 아니고 자기 걸음을 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 직전에 이게 유스이어로가 패는데도 못 붙는 거 보면 얘가 똥말이 아니고 아 이제 편성이 확실히 세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외곽 충분히 앞에 붙어서 와야죠. 예. 능력상으로는 제일 센 말이죠. 예. 그 김영구 마주가 6번 한백보배하고 이제 두 마리를 내놨는데 사실 이제 한백보배는 지금 300점 이하에서 이제 뛰고 올라온 말이기 때문에 지금 800점 이하 아니겠습니까? 이제 500점 이하도 아니고 800점 이하의 점핑 출전을 강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수 히어로 쪽에 거는 기대가 좀 높죠. 이제 안덕수 기수가 부상이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제 기승을 했겠지만 지난주부터 그 부상으로 인해서 좀 기승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문성호 기수에게 기회가 왔는데 유수 히어로는 뭐 저도 좀 세게 보고 깨지면 3번 아라장군 쪽에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주꼬마 옆에 붙여놓고 따라간 선입작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먹혔어요. 이게 아라장군이 기대는 성향이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지금 문제예요. 60 달고 이 안으로 쳐 박아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지난번처럼 그 외곽을 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수 히어로가 감아서 또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개 상황이 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10월 20일 모습 보면 아라 장군이 유수이어로는 못 이깁니다. 못 이기죠.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면 아라 장군이 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라 장군이 일단 좀 불안합니다.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2번 힘찬 세상. 안쪽 코스의 여건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7번 흥곡강병은 더 있는 말인데 얘는 이제 휴양 갔다 오면은 잘 뛰어요. 휴양 갔다 와서 두 번째 경주 보세요. 8월 5일 날. 무식하게 뛴 그 걸음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9번 탐라불패도 연속 출전이지만 지난번 경주는 상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금 의지가 약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아라 장군하고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단거리에 좀 유리한 마필들이 출전을 많이 했는데, 야, 이 캡틴 가이는 1600을 뛰다가 1000m로 그냥 확 내려와 버렸네요. 예, 뭐 모래 맞고 뛰어도 1000m에서는 괜찮다 뭐 이런 건지는 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김태민 의원. 캡틴 가이는 왜 못 뛰었냐고 했더니 재결에 올라가서 김동영 기수가 그랬다고 그래요. 맞바람 맞고서 말이 흔들거리고 나서부터 못 뛰었다고. 그래서 참 그럼 너만 맞바람 맞았냐? 그렇죠. 네, 어이가 없었는데 그거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야, 그 시티 위너도 맞바람 맞아가지고 폭주를 했구나. 그것만 안 맞았나 봐요. 그것도. 그러니까 캡틴 가이만 집중적으로 맞바람을 맞았는지 이걸 참 변명이라고. 예. 근데 저는 이번 스타라인입니다. 그 직전 경주 키노브 캡틴 스타라인 볼드룰주가 외곽 그 안쪽 선행, 가운데 선행, 외곽 3선행 쭈르르 가서 그대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코스 이점이 있었던 키노브 캡틴이 우승,
마지막에 이겼고 스타라인이 마지막에 퍼덕거렸습니다만 코스 이점 때문에 이제 버티는 모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전 경기 스타라인이 이제 그 자리가 좀 괜찮아서 이제 2등을 왔다는 겁니다. 볼드루즈 압도적 인기마를 이기고 자 이번에 2번 게이트예요. 상대마들이 몇 마리가 보이고 좀 만만치 않은 말들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이번에는 스타라인이 충분히 편안하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걸음이라면은 이번까지는 버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승급전이지만 이제 더 나올 걸음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8번 백년손님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그 썬더돔 특급 감동 이제 앞에 가는 두 마리가 그대로 돌았고 백년손님의 걸음도 좋았는데 그 앞에 가는 말들을 결국은 추격하다가 그냥 끝이 나고 말았죠. 아쉽게 마지막에 잡을 것 같으면서도 아쉽게 못 잡았는데 그게 굉장히 잘 뛴 걸음이거든요. 이제 살아난 거예요. 벌써 스타트부터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난주부터 아주 뭐 칼 바닥바닥 갈아놨기 때문에 백년손님을 이제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결과론이지만 그때 만약에 백년손님이 썬더돔 자리에 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쌍대가리 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썬더돔을 이기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무리하게 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이제 좋아지면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뛴 걸음이면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썬더돔도 또 더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요. 그죠? 당연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제주 6경주 800m 제주마 4세 이상 오픈 경주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진짜 너무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제주, 부산 이게 메인 승부에서 진짜 이만큼씩 어긋나는데 배당이나 적습니까? 제주 메인 같은 경우는 이게 1대 태수가 와가지고 90배가 터졌어요. 제가 초롱성을 정확하게 배당마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이번에. 그 앞에 경주 보물단지 60배짜리를 우리가 먹었어요. 보물단지는 제가 방송에서도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견인불발하고 비빈놈이다. 그러면 선행이다. 나가면 버틴다. 진치가 73 달고 안 간다. 물론 뺄 수는 없지만 안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앞에 있는 말들이 진치가 뒤에서 안 올라오면 그냥 들어간다. 그게 가오네하고 성불신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걸 맞춰놓고 기분 좋게 메인 승부를 갔는데 야 1대 태수가 뭐 대가리까지 와버려가지고 뭐 어떻게 아야 소리도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도 없죠. 뭐 대가리를 와버렸으니까 뭐 저희 막건이 1-3착이나 됐으면 모르는데 이제 2-3착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34.3배짜리 좀 아깝긴 하지만 결승선 앞에서 이제 그래버렸으니까 그래도 1대 태수가 이제 잘 뛴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못 잡으면 제가 좀 부족한 거죠. 그렇게 돼버렸는데 뭐 부산은 더 했고요. 말할 것도 없고 자 오늘은요 이게 없던 배당도 만들어내는 오픈 경주 아니겠습니까? 뭐 인기마가 드글드글합니다. 지금 이 새벽 시리즈들 나왔죠. 원당봉 나왔죠. 시무상도 나왔죠. 뭐 백만장자는 왜 62를 달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으뜸공신 제1왕초 한라영산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백호신천도 있고 진짜 이거는 초구 대끼리가 몇 배가 나올지도 좀 헷갈립니다. 무조건 빨갱이는 없어요. 무조건 빨갱이는 없어요. 마감 배당이 돼도 빨갱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대혼전입니다. 그 정도로 대혼전인데 저는 뭐 한 번 물었던 말을 가야죠. 계속. 분명히 이거는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 경주가 8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오픈 경주에선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들이대려고 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전개상의 이점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도 또이 배당이 나오거든요. 전개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 제주 6경주 메인 승부는 무조건 배당이고 드디어 이제 완벽한 회복을 보이고 있는 관리 마피를 놓고 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16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하고요. 자, 김태민 의원이 10경주 메인 승부를 앞두고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한 준메인 배당 승부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배당이죠. 여기는 배당이에요. 불안한 인기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빨이 따라줘야 되는 말들이에요. 진짜 운빨이 따라줘야 돼. 어떻게 하냐면 앞에 선두권이 다 무너져. 그래야 뒤에서 올 수 있는 말들. 그 다음에 선행을 갔어. 뒤에서 말이 안 올라와야지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서 그 틈새를 잘 이용해야 되는 말을 찾으면은 여기는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그런 승부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태민 의원이 아마 그런 점을 노리고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경주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좀 해보는데, 뭐 승승장구 상승세죠. 최시대가 이거 탔다고 해서 블랙파인이 진겸이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겸이도 1조 마피를 정말 잘 탑니다. 또 1조 거의 또 승부를 많이 하는 그런 또 기수고요. 여기도 로카드 세븐도 좋아졌죠. 뭐 행운 스토리가 3착 승급을 하고 곧바로 또 그냥 입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인기마로 팔릴 거고,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진짜 많아요. 뭐 몇 마리 빼고 저는 솔직히 2번, 4번, 6번은 못 온다고 저는 자신해요. 나머지 말들은 누가 와도 이건 할 말이 없는 그 정도의 엄청난 혼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5번 로카드 세븐이 완벽한 회복세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거는 그런 잠재력 측면에서 로카드 세븐을 좀 좋게 보고 우리 김태민 의원의 출사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로카드 세븐은 지금보다 더 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말입니다. 당연히 뭐 이번 경주 제가 놓고 때리는 말이고. 아, 이거를 이 말은 본의 아니게 또 제가 또 아닙니다. 까게 됐네. 아닙니다. 그 로카드 세븐은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아직도 좀 덜 다듬어졌다. 이거는 뭐 기술적인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렇죠. 말이 아직도 시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래요. 얘가 얼만큼 더 세질까?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로카드 세븐은 당연히 놓고 때리는데, 이 꼬랑지가 지금 팔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아유, 어마무시하지만 이거 저 아까 얘기 잘했네요. 아사리판이에요 지금. 246 3마리 빼고 아사리판이 다 팔리는데, 여기서 압축을 해서 아주 좋은 배당, 알토란 같은 배당으로 제가 돈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음 경주 메인 승부에서도 좀 잘 좀 해보십시오. 네, 아비규환도 이런 아비규환이 그렇죠. 없어요. 무조건 배당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또 로카드 세븐을 오픈을 해줬습니다. 감춰도 될 거를 또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왜냐면은 승급전에 1600이라서 솔직히 로카드 세븐도 뭐 무조건 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일반 우리 또 팬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저희도 뭐 좀 말이 좋아지고 잘 뛰고 이제 살아나고 있고 분명히 더 있는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지,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7경주는 엄청난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또 김태민 의원이 지난주에도 또 방송은 참여는 안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또 좋게 보는 말들 이제 몇 도를 얘기를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주 또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승부 경주들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8경주입니다. 1600 국산 4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금요 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은 뭐 제주도 그렇고 부산은 더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아까 뭐 그 제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쌍승식이 361.3배예요. 바로가의 반지의 여전사 5번 12번. 이게 결승선 코앞에서 1조 한진말. 제가 5번 바로가를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오션라인이 겨들어와가지고 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상승식 361.3배, 복승식 189.7배, 메인 승부 999 막건을 깼어요. 극영주 인기마, 무적시나 포나인즈 싸그리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거품 인기마 완벽하게 다 걷어내고 999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근데 이 오션라인 유승환이 왜 부산 가서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죠. 우리 메인 승부에서 어차피 실버 울프 갖고 그 경남 도지사배 먹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또 뚜껑 열리네요. 아, 진짜 이게 끌려 들어와서 아주 맛을 보냈어요. 아,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진짜. 예. 뭐 한 2, 3마신 졌다 그러면 뭐 안 돼서 졌나 보다. 아까워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목차가 뭡니까, 목차가. 제가 봤을 땐 머리차예요. 근데 그래도 목으로 나왔더라고요. 아쉽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유승환 기수가 밉고 뭐 서울에 있을 때 또 우리 그래도 가족 여러분들 한 구라씩 챙겨주는 유승환 기수인데 그날은 좀 밉더라고요. 자, 오늘 메인 승부도요 배당입니다. 물론 지난주처럼 999는 아닐 것 같아요. 모르죠 또. 근데 이게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팔려버리면은 999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말을 붙이냐에 따라서. 근데 오늘 이런 편성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아마 1, 2가 최저 배당 갈 거예요. 근데 우리 메인 승부 막권에는 1, 2는 없어요. 이런 저배당 막권은 없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때려먹을 마필 한도를 준비를 했고 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부산 구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그 외산마 편성이 허접한 거는 좀 보기가 드무네요. 그죠? 그죠? 네. 계속 좀 그래도 괜찮은 말들이 나왔는데 슬블리가 또 인기마로 될 것 같아. 그렇죠. 보니까. 김재민이요. 슬블리가 인기마일 것 같아.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슬블리 같은 게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요 될 것도 같아요 또. 근데 좋아졌어요. 슬블리가. 근데 못 들어도 할 말 없어. 12전 동안 보여준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슬블리를 놓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굴뚝 같은데 생각만 그럴 뿐이지 굳이 그걸 인기마에 연연하고 싶지 않다. 이번 경주 틀릴지언정 뭐 팬 여러분들도 저는 뭐 오늘 뭐 이 첫 경주 첫 판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이정원 의원이 다실바를 노려라. 그래서 뭐 9번 천년비바를 놓고 때리셔도 되고 아무렇게 하셔도 될 구경주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1번 샤프 아메리카를 좀 눈여겨봅니다. 이게 직전에 이제 밖으로 물 먹으러 가다 볼장을 다 봤어요. 근데 이렇게 좀 쿠세가 있는 말들, 좀 약간 이상한 말들, 김동영이가 타고 잘 끌고 들어옵니다. 제가 전주에 그 김동영 때문에 속 터졌던 게 오션라인이거든요. 오션라인. 그 얘기를 또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좀 아니, 그러니까는 그걸 제가 직전까지 대가리를 놓고 했어요. 넌 내가 들어올 때까지 한다고 다짐을 했다가 직전에 뛰는 거 보고 아니다. 경마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안 되는 말이구나. 빼자마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김동영이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오션라인 같이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은 걸 그걸 걸음을 내. 그러니까 도깨비 같은 애죠. 그리고 안쪽 잘 타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걸 외곽을 뺑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또 멀쩡한 말을 또 죽이는 이런 정말 독특한 정말 재주가 있는 친구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김동영이가 기승한 이 샤프 아메리칸의 이 도깨비 같은 기습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361.4배 제 메인 승부였습니다. 그렇죠. 바로가의 반지의 여전사. 예. 그게 오션라인이 들어와서 유승환이 1조 바로가 한 집으로 와서 그게 복승식 110.9배인데 그거 어차피 실버 울프 처먹을 거 그건 왜 또 끌려서 겨들어와 갖고 제 메인 승부에 초를 치는지. 예.
참 잊고 있었는데 또 여기서 또 갑자기 또 얘기를 하네요. 또. 예. 얘기하시죠. 예. 근데 이제 한 주 방송을 안 하더니 좀 이상해졌네요. 뭐 5번 9번 기껏 다 설명해놓고 갑자기 3,000%로 빠져가지고 샤프 아메리칸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도 뭐 좀 그러더니 쓰레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5구를 좋게 봅니다. 예. 예. 제 마블에 다 있습니다. 네. 네. 부경 10경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1801등급 모두 12필이 출전을 합니다. 최고군 중위권 전력을 갖고 있는 말들의 혼전 구도입니다. 1번 위시미럭부터 12번 더그랜드까지 입상 가능마가 진짜 많습니다. 이런 편성 또 언제 만날까? 라는 생각으로 다 들이댈 거예요. 1번 위시미럭 최고군 적응 마쳤고 여기 이제 6번 테니어 테일도 강자틈 전력을 다졌고 뭐 이 7번 그레이트 킹은 승군전이지만 요즘 최고군 승군전 치르면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리에 관계없이 서울도 그렇고 부경도 그런데 7번도 해볼 만한 편성이죠. 여기에 뭐 9번 스마트 벨러도 마찬가지고 될 만한 말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준비 많이 했습니다. 좋은 배당으로 돈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후반부 끝장 승부 10경주 메인 승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라스트 11경주입니다. 1400 국산 3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역시 이제 믿는 파트너가 옆에 있으니까 이 방송이 좀 편안하고 재미도 있고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이렇게 또 마지막 경주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옆에서 적잖아. 그렇구나. 그렇죠. 예. 써먹어야지. 써먹어지 놓고서 안 써먹어서 그렇지 써먹었으면 엄청 많이 적중이 나왔어요. 고배당 같은 것들. 자, 마지막 경주. 자, 8번 태양의 신화입니다. 유연명 기수가 그 부경에서는 말을 잘 타는 기수인데 말을 잘 탄다는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2번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태양의 신화는 분명히 직전 경주 실수를 했습니다. 말 스스로가 이제 그 선두권에 좀 붙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조금 더 다독여서 붙이기만 했더라도 왔을 겁니다. 레드 사이렌이 앞에 붙은 만큼 마지막에 놀면서 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앞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기수가 붙여주느냐 또 말 스스로가 붙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마지막에 태양의 신화가 그 마지막 50m 보시면은 거리면 휙 하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 레드 사이렌처럼 붙이기만 했어도 레드 사이렌하고 대가리 싸움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유연명 기수가 2번 실수 안 할 겁니다. 직전에 레드 사이렌이 놀면서 왔는데 태양의 신화가 이렇게 늦게 올라왔다는 거 인정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태양의 신화의 선욕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저는 마지막도 다실바입니다. 1번 스마트 젠틀맨. 이제 조교빨도 받았고 4.5가 올라갔어. 또 이제 1번 게이트의 여건을 좀 너무 잘 만났어요. 예, 거기 이제 등짝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도 저는 이제 다실바를 좀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3번 아델스타가 승급전이지만 뭐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뭐 나머지 마필은요. 나머지 말 중에서 저는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7번 세게 봐요? 지난번에 한번 꺾였기 때문에 또 꺾이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말 보는 것보다 7번이 저는 질 수 있다고 봅니다. 7번이? 우리 저 쩌는 전쟁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8번 세게 보고 1번 당연히 세게 봐야 되고 7번을 매우 불안하게 본다. 그 7번 최강포스원이 지난번에 깨졌어도 또 인기마로 팔려요. 네, 그러니까. 팔리는데 지금 좀 불안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좀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최강포스원의 인기몰이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11월 17일 금요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경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셋째 주가 되니까 말이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토요 경마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